안녕하세요. Beers and Matters의 진행자 생스터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그분들과 함께 맥주 혹은 와인을 마시며 삶과 작업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방송입니다. 술과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미성년자시거나 술방이 조금 거북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짠하고 들어가 볼까요? Beers and Matters. 네, 오늘은 이제 뉴욕에서 현재 엑스비션 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조항록 씨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조항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익스비션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기보다는 스트럭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전공을 여기에서 이제 익스비션 디자인 마스터를 FIT에서 학위를 땄습니다. 아, 그래요? 학위를 땄습니다. 아, 그 두 개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원래 이제 익스비션에 포함되는 건데 익스비션 자체를 다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것까지 배웠다면 지금 현재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기획된 어떤 익스비션 회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거에 걸맞는 어떤 구조물을 디자인해 주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식으로 꼭 익스비션 아니라도 뭐 호텔에 들어가는 호텔이나 뭐 건물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뭐 영구적인 어떤 구조물을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 혹은 어떠한 장소라도 이제 구조물과 관련된 거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토쇼 같은 거 하면 뭐 천장에 광고가 들어가는 어떤 이렇게 스판덱스 천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기반으로 딱 그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설치물. 네, 설치물. 아니면 뭐 오케이, 스테이지, 뭐 콘서트나 이러는데 뒤 스테이지를 디자인한다든지. 근데 노가다 잘하시겠네, 막노동. 예. 왜냐면은 잘해요. 원래는 좀 더 회사 규모가 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까지만 해서 주고 현장 나가서 일은 잘 안 하고 보기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한 3년밖에 안 되는 회사라서 제가 참여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구 디자인 베이스를 해서 좀 노가다는 베이스예요. 하긴 저 항록 씨랑 저랑 이제 무슨 그 뭐지? 전시할 때 쓰는 가벽 그런 거 같이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날라다녀요. 형이 도와줬어요, 많이. 뭐 같이 한 건데 항록 씨가 한 80%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20% 거든. 그건 아니고. 왼손은 거들 뿐 거의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네. 일단 짠 하면서 같이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짠. 짠. 자. 항록 씨는 그러면은 오늘 뭐 저희 같이 마시고 있는 맥주 항록 씨가 사온 건데 뭐 사오셨어요? 저 쿨스라이트 사왔어요. 코얼스 라이트? 예. 왜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음. 그래서 다른 맥주는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좀 피곤해지는데 쿨스라이트는 이제 아무래도 라이트다 보니까 연하고 물 먹는 것처럼 좀 밥 먹을 때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너무 맥주 향이 세지 않아서 반주로 좋은 것 같아요. 반주로? 네. 항록 씨 얼굴 많이 빨개져요? 마시면? 굉장히 빨개져요. 아, 그래요? 네. 별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많이 봤어요. 네, 서로 많이 취한 거는 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쿠얼스 라이트를 사오신 거군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쿠얼스 라이트와 주로 같이 먹는 뭐 식사나 혹은 요리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아니요, 저 술을 잘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듯이 형들 이제 만나거나 아니면 동생 친구들 만날 때는 좀 먹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안 마셔요. 아, 술. 그래요? 예. 자기 전에 잠 안 올 때는 뭐 한 잔 정도 하지 밥 먹을 때는 혼자 먹을 때 안 그래요? 마십니다. 예. 그쵸. 뭐 평소 있을 때 술 마시면 그 좀 이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제 주변에 혼자 혼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저도 혼술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셜 스모커고 소셜 뭐라고 해야 되나 드링커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그렇죠. 네. 근데 또 진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맥주 몇 잔 정도는 참 좋은 게 아닌가 뭐 제 핑계입니다. 그리고 빨개지면 네. 뭐 쑥스러운 얘기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요? 좋아요. 예. 쑥스러운 얘기하면 빨개지나 봐요 평소에. 그렇죠. 티가 안 나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쿠얼슬라이트가 저랑 되게 회사에서 친했던 이제 네. 프로젝트 매니저 크레이그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저랑 되게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아저씨인데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맨날 같이 출장 가고 그러면은 술 둘이 딱 마시면서 항상 자기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고 했더니 쿠얼슬라이트에 올리브를 넣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딱 먹어봤거든요. 항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연하잖아요. 예. 근데 올리브 이 짠 거랑 이게 막 섞이면서 사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사람이랑 먹을 때 말고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항록 씨는 그러면은 이제 스트럭처 디자인을 하고 계신데 뉴욕에서. 예.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저희 회사는 디자인 스튜디오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스톨레이션, 패브리케이션까지 같이 하는 데라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스트럭처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어프로벌 되면 이제 제가 그 말 그대로 캐드 드로잉을 이용해서 머티리얼을 다 제조할 수 있게 공장에 보내고 그렇게 뭐 사이즈 및 이런 것까지 직접 현장 가서 다 측정을 하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말씀은 그러면은 네. 그 뭔가 계산을 해서 이게 수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건물이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건축까지는 아니니까요. 저가 하는 그 패브릭을 기반으로 한 스트럭처 안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안정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계산해요. 너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판덱스 패브릭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구조물에 따라서 이게 얼마 정도 수축시켜서 레이저 커팅을 해야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뭐 안정성 있게 원래 제가 디자인했던 그런 마지막 그 파이널 디자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스트럭처 디자인의 뭐라 그래야 되지? 결과물이 나오나? 예. 그러니까 실현이 될 수 있나 그런 거는 수학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종류는 한 20% 정도 줄이면 되겠다. 뭐 저런 종류는 한 10% 정도 줄여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제 위에 이제 그 뭐랄까 디렉터 사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알파고 이런 거 이용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알파고를 얼굴에 올려주지.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패브릭을 자꾸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패브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뼈대는 쉽게 얘기해서 그 PVC 파이프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이프나 아니면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용하고요. 그 걸맞는 비닐? 그 살을 알루미늄 파이프. 파이프? 그 뼈대를? 뼈대를. 그러니까 어. 그 쇠로 된 파이프를 이용하고 그 겉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살을 이제 패브릭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런 구조물들을 네. 작업을 하시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구조물이 혹시 있어요? 기억에는 다 남는데 음. 그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직접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죄송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회사의 어떤 로고나 그런 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직접 미리 끝내놓고 주기도 해요. 엔지니어링 부탁을.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컨셉부터 자꾸 디자인했던 특히 제 손으로 디자인했던 그런 부분이 훨씬 애착이 가고요. 그럼 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어떤 그 행사 혹은 그런 거? 예, 그 뭐랄까 어떤 이벤트 뉴저지에는 큰 이벤트 스페이스였는데 거기에 있는 천장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을 반투명한 어떤 패브릭 천을 이용해서 뭐 작업을 했어요.
네,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뭐 사진이나 링크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렌더링만 있어요. 렌더링? 네, 그쪽에 다시 보수하고 있는 중이라서 렌더링만 있는데 음.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좀 등고선에서 등고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의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그 울렁이는 그 서페이스를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패브릭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레이어로 다시 다 나눠 가지고 하나의 등고선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패브릭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항상 라이팅을 하는 컴퍼니가 같이 작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예전에 항록 씨가 저한테 보여줬던 것 같긴 해요. 네. 그 등고선 쉐입의 그 모양을 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예, 작업한 예, 거죠. 그게 이제 예. 큰 규모는 아니고 그게 시작 단계로 아이얼트 레디온가 그 컴퍼니가 한번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좀 아이얼트 라디오? 네. 그 아이얼트 라디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라디오 스테이션이고 가장 인기 많은 그런 근데 거기 행사에 그걸 하셨었나 봐요. 거기 행사를 맡은 어떤 이벤트 컴퍼니가 저희한테 다시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행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시작 단계고 좀 실험적이지 않아서 덜 좀 드라마틱하고 그래요? 방금 네.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그 남는다고. 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던 아, 그 뉴저지에 있는 어떤 스페이스 디자인 잠깐만. 그러면 이제 방금 등고선은 그 뉴저지에 있는 스페이스 디자인을 한 걸 말씀하신 예, 거고. 그리고 아이어트 같은 컨셉인데 라디오는, 같은 컨셉인데 훨씬 규모는 작고 디자인도 좀 덜 인터레스팅한 그게 아이어트 예, 라디오라고? 그 부분. 그 아이어트 라디오는 왜 얘기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쪽에서 버짓이 없대요 별로. 그래서 계속 줄여서 오케이. 처음 디자인이랑 처음 디자인이 한 20%밖에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예. 그쵸, 맞아요. 원래 디자인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계산하고 원했던 거에 비해서 그 현실적인 버짓 이슈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컴프로마이즈 좌절되긴 하죠. 예. 그래서 컨셉만 갖고 실질적인 느낌은 전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안타깝네. 그럼 일단 짠 한번 하시고. 네. 새 거 따셔야겠다. 네. 네. 어쨌든 항록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과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때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리덤 그 본인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었고 때로는 현실적인 이슈들이 장벽이 돼서 조금은 어려운 일도 겪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지금 3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3년 됐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록 씨가 첫 디자이너인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요? 잠깐 원래 저희 회사가 이제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같은 업종으로 뭐랄까 오너분들이 훨씬 더 큰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오너로. 그러다가 이제 동업자들이랑 트러블이 있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돈만 벌고 디자이너는 필요하지 않는 탓에 나와서 다시 설립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를 데리고 나왔다가 아무래도 시작 단계다 보니까 좀 저보다 경력 있던 디자이너가 이제 셋업하는 부분을 힘들어해서 나가고 급하게 이제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어요. 저희 과 교수님한테 컨택을 했었는데 제가 재밌어 할 것 같다고 저를 추천을 해줘서 거기서 인턴부터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정직원 되고 그렇게 된 케이스죠. 그러면은 항록 씨는 이제 대학원 다니실 때 FIT 대학원 다니셨죠? 예. 그때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인턴부터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 네. 오, 그래도 한 회사에 이제 3년 정도 이제 탄탄하게 자리 잡고 계신 거네요. 비자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더 오래 개인적으로는 100% 이걸 하고 싶은 일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제 일을 배워야 할 단계고 그리고 이제 비자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항록 씨는 지금 뭐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종류의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가장 하고 싶은 종류의 일은 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가구 디자인이랑
그 스트럭처 디자인은 계속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큰 어떤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도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나 건축처럼 전체적인 어떤 공간을 다 다루기보다는 가구 디자인을 하면 그거에 걸맞는 어떤 그 걸맞는 그 주변의 공간을 데코레이트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가구를 마치고 이쪽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그 포인트는 계속 이제 구조, 그러니까 스트럭처로 가져가되 예, 예. 항록 씨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 커다란 무언가를 뭐 여기저기 다 손보는 것보다 하나로 집중된 뭔가 포커스된 스트럭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건가요? 예, 예. 물론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욕심도 생길 수 있고 분야에 대한 어떤 권태기도 올 수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뀐다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다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 처음에 제가 꿈을 꾸고 왔던 그 부분을 한 1, 2년 사이에는 다시 그 부분을 배우면서 시작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현재 경험을 쌓고 현재 영주권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죠? 시작만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가 될지 안 될지 정도- 모르고. 뭐 되겠죠, 뭐. 근데 일단 들어가기까지가 어려운 거니까. 근데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본인이 원하던 작업들, 그 프로덕트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하시겠다.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한테는 좀 고마운 게 배운 것도 많이 배웠는데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일이지만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 미국 생활을 하지 않고 대학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케이스라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데도 지금도 당연히 계속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회사에서 그 저보다 이제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홀로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럴 상황이 온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을 뭐랄까 다른 제 원래 꿈을 위해서 이직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이 완벽히 보완되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항록 씨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나 이제 일을 하면서 예. 경험을 하게 되는 일종의 매니지먼트적인 과정을 지금 배우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예. 뭐 3년 차 정도면 이제 한참 그럴 나이죠. 사실 3년 정도까지가 이제 일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밑바닥부터 배우는 단계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직 뭐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현재 지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예. 뭐 어떠한 툴 혹은 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미디엄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일러스트 포토샵은 기본으로 가고요. 물론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처럼 툴을 많이 다룰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하는 어떤 뭐 합성이나 뭐 어떤 PDF를 꾸미는 그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적당한 어떤 도면이랑요. 베이스는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토캐드도 같이 쓰고요. 아니 툴 되게 많이 쓰시는데. 예, 근데 이제 오토캐드랑 라이노랑 제 분야에서는 굳이 엄청 복잡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라이노, 오토캐드,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키샷이라고 머티리얼을 넣어주는 어떤 렌더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주얼을 위한 거죠.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 그 네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매일. 머테리얼이 사실 되게 중요한 그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한테 실제로 실현되면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그런 조감도, 건물로 치면 조감도죠. 그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머테리얼이 있어요. 많이 선호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브릭이에요. 패브릭. 네, 패브릭이고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언트가 어떤 콘서트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트러스를 많이 쓸 거다. 그러면 그 가상 이미지로 이제 메탈도 많이 넣어줘야 되고 어디까지나 이제 가상으로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로 제작할 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죠. 뭐 어떤 머티리얼 누가 제공할 거냐는 클라이언트마다 다른데 그래도 이제 뭐 야외에 설치할 거면 뭐 햇빛을 넣어줘서 어떤 햇빛이 받았을 때 어떤 느낌도 표현할 줄 알아줘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그
구조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2디멘셔널이 아니라 3디멘셔널, 그러니까 3차원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도 고민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겠어요. 실제 제작까지 갈 때까지는. 아니, 그럼요. 근데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래픽 디자인은 2D 베이스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로, 물론 3D도 있지만 더 복잡하겠다, 힘들겠다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2D 쪽이 더 어려워요. 이미 쉽게 스케치북으로 얘기해서 3D는 더 넓은 도화지라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듬고 압축하는데 좀 더 여유가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변에 있잖아요, 많이. 형도 포함해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형 딱 그래픽 디자인은 아니지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한 포인트만 딱 집어서 그렇게 간추리기가,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요? 더 모든 핵심 메시지를 담기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항록 씨는 좀 내러티브, 뭐 이제 설명적인 부분이 같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곁들여진 그런 게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잘 맞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물론 의견마다 다른데,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2D 디자인은 어떤 메시지 전달이나 그런 어떤 의미의 전달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3D 디자인, 스트럭처 디자인 쪽은 아무래도 메시지 전달보다는 감성적인 전달이 더 강해요.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기에는 그 목적 자체가 그 감성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비주얼적인 부분. 그러니까 만지고 뭔가 그렇죠. 이게 그 느꼈을 때 뭐 활용을 했을 때의 뭐 그런 리액션을 얘기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네. 딱 구조물을 봤을 때 이런 메시지가 오는구나, 이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되게 좋다 뭐 이런 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멋있다. 아니면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느낌, 막 빨리는 느낌이더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죠.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항록 씨가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일종의 뭔가 광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메시지의 전달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쵸.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메시지의 전달 혹은 이제 실용성, 그리고 또 그 에스테틱, 그런 뭔가 심미적인 부분의 전달,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항록 씨의 경우는 그 부분 중에서 또 포커스를 하시는 부분이 예. 일종의 그러한 심미적인 전달성과 함께 실용성,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럼 뭐 항록 씨는 어쩌다가 이제 디자이너,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뭐 계기가 있었어요? 특별한 계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스컵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각이나 조소하시는 분들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다 각자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부분보다, 각자 같은 어떤 규격화된 어떤 그런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제각기 다른 생각을 표출해서 비교해보는 부분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그 뭔가 매뉴얼이 있는 뭔가 그런 바우하우스적인 어프로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자유롭게 가면, 물론 그분들의 작품들에서 항상 영감도 많이 먹고 너무 존경스럽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분명히 같은 조건인데도, 같은 규격과 같은 어떤 제약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다른 느낌의 결과물이 나올 때 그 생각의 차이에 더 매력을 느꼈어요. 그럼 바우하우스의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다른 얘기긴 하네요. 그러면은 항록 씨는 그런 부분에 매료가 돼서 디자인이라는 그런 그 스킬셋을 가진 그 그렇죠.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공예과, 아까 뭐 하우스가 공예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공예과를 그럴 수 나오다 있죠. 보니까 디자이너긴 디자이너인데 이제 너무 딱 떨어져기보다는 그런 약간 공예적인 요소가 항상 섞이고 좀 살아있는 부분을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냥 제가 나름 좀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음. 시작하게 됐어요. 고2 때? 예. 그러면은 고2 여름이면은 어떻게 보면 입시만 놓고 봤으면 좀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한국 입시 상황에서 아닌가? 재수했어요. 그래요. 네. 재수하셨어요? 그래도 아니 근데 사실 그 고2 때 그러니까 사실 미술이나 예술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이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저보다 다 일찍 시작했죠. 보통은. 그래요. 그래도 재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각오를 다지실 만큼 예. 디자인이 그 당시에 아니 뭐 그럴 만큼의 본인에게는 중요한 가치였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요? 철든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첫 번째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물론 공부 못한다고 미대 가는 건 아니었는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는데 미대라는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도 뭐 물론 고등학교 때는 정신 차리면서 열심히 했다지만 뭐 그렇게 기본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많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옛날부터 부모님이 미술을 하기를 권하셨었어요. 집에서요? 예, 왜냐면 저희 집안이라기보다는 저희 집 쪽에는 이제 미술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뭐 건너서는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래도 이제 상상력을 워낙 중요시하시는 분들이라서 꼭 그림을 하시기를 많이 바랬었고. 그래요? 예. 아니, 되게 반대의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쵸. 뭐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네. 오히려 저는 반대였어요. 응원해 주셨구나. 예. 그래갖고 그때는 뭐 상상력이 그렇게 중요한진 몰랐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제가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시다가 원래 이제 체대 입시를 할까 하다가 외관도 좀 어울리고 해서 하다가 아니 지금 공부 못해서 이것저것 찔러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니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미술은 진짜 좋아했어. 그림은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은 안 했어요? 음악은? 정말 소질이 없어. 그래요? 2년 동안 어린이 바이를 못 끝냈어요. 그래요? 음악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화내려고 그랬어요. 네. 2년 아니 동안. 이거는 자존심 없이 다 찔러본 거잖아 이거 무슨.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고1 때 선생님도 어릴 때 미술 저한테 그러니까 고1 때 선생님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 미술을 좀 많이 배워봐서 미술 시간에 그리는 거 보고 이제 뭐 선이 깔끔해서 선이 좋다고 한번 해볼래고 제안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부모님도 제안하시고 저도 좀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용기는 잘 안 났어요. 고2 때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했고 근데 그래도 좋아하는 부분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같이 다니던 가장 절친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다니는 화실에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청년기 때 거의 처음으로 칭찬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질이 있으셨나 보네. 어릴 때 소질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그리는 걸 많이 좋아해서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가 해야 하는 일,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 중에서는 그렇게 딱히 크게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술학원 가는 건 좋더라고요. 운명처럼 다가왔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재수했지만.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절친이셨던 분 아직도 이쪽에 계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하세요? 그 친구는 이제 서민미술 전공해서 그래요? 지금 서민미술을 계속하는 거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일은 또 다른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따로. 뭐 하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뭐 애기용품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요가 양말 디자인도 하고 그래요?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미술 베이스로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같이 노는 무리였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그래도 좋네요. 그분도 그때 같이 하실을 다니시다가 아직까지도 이제 디자인 쪽에 계속 계시고 항록 씨도 지금 뉴욕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 항록 씨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예. 선택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좋아해요. 그래요? 이 직업을. 물론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 그리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아이덴티티를 바로바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부러운 게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림 보면 바로 스케치북에 옮기고.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럽고 존경도 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제 직업을 버리고 옮겨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분들의 그런 면을 가지고 디자이너로서 성공해야지 내 꿈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디자이너가 안 됐다면 뭐 다른 어떤 게 돼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어요? 어릴 때 꿈은 변호사였어. 아 그래요? 공부 잘 아니, 못하셨죠? 어릴 때 꿈. 초등학교 때 서울대 갈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그러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작업을 이것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시면서 네. 뭐 영감을 주로 받는 원천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일본 디자이너 도쿠진 요시오카라는 그분 디자인 전시를 청담동의 비욘드 뮤지엄이라는 곳 가서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너무 일단 전시 자체가 일단 비주얼적으로 느낌적으로 황홀했기 때문에 찾아봤죠, 조사를. 근데 한 예인데 그냥 항상 사람들마다 제가 이 얘기는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잘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분이 한 말 중에 이제 이제는 외형을 디자인하는 시대는 끝이 났고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감각을 그대로 표현해서 전달해야 될 줄 아는 디자이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좀 추상적이라서. 근데 그거를 가만히 한참 생각하다가 무지 디자이너 하시는 분 중에 나오토 후카사와라는 그분의 어떤 동영상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그거랑 연결된다는 걸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을 하지 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물을 생각하는 그 감성의 느낌과 색깔을 표현하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컵을 한번 물병을 디자인해보면 그 물병의 어떤 느낌만으로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다. 이야. 라는 그 부분을 보고 저런 부분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은 인지를 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디자인의 디렉션이 좀 바뀌고 임프루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을 계속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좀 더 세련돼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것 뿐이지 뭔가 방향이 바뀌는 느낌은 잘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좀 그때부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보면 제가 마음에 드는 분 그러니까 저한테 영감을 줬던 그 분들의 어떤 작업이나 주변에 일하시는 디자인 분들의 어떤 작업도 똑같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쓴 글들 같은 걸 자주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또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접근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외형을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좀 베껴오는 거죠. 좋네요. 그러면은 본인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만의 필라소피, 노하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나카사와 그 도쿠진 요시오카랑 나오토 후카사와 그리고 건축가 중에는 그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있는데 셋 다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들이 좀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일본은 워낙 이제 공예에 대한 네. 그 존경심이 있는 곳이고 또 그 공예라는 거에 기본이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활용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제 근원적인 그거 내재된 니즈, 그러니까 갈증 이런 거를 해소해주는
그런 고도에 발달된 그런 스킬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런 집대성된 거니까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후카사나도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무지 디자인을 사실 디자이너 중에 무지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사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무지 디자인이라는 거는 가장 글로벌리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는 그런 디자인이고 또 철학이지 않나. 예, 예. 그러면서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 굳이 꼽으라면 누구? 저는 아무래도 도쿠진 요시오카라는 분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까 도쿠진 요시오카. 예, 그분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그래요? 그리고 왜 존경스럽냐면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고 계세요. 아, 가구도 그래요? 하고 가구? 공간도 하고 구조물도 하고 어떤 작은 의미의 어떤 테마가 있는 건축물도 하시고 네. 도쿠진 요시오카. 네. 아니 적어 놓으려고.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은 대단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항록 씨께서 예. 한 명 한 명 이제 알아가면서 또 이제 또 많이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또 본인이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그런 존경하시는 분 외에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 예. 그러니까 원래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건데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 작품 혹은 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 혹시라도 있어요? 본 사람들 중에? 너무 질문이 갑작스럽나? 아니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한국에 뭐 조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뭐 뭐 서도호 선생님이나 최우람 선생님 같은 최불암? 최우람이 아 최불암 최우람 아니 또 어. 연기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철학이 너무 깊어서 네. 철학은 따라가기가 힘든데 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아트피스 서도 그런 씨 거고. 서도 그분의 어떤 철학도 굉장히 멋있었고 좀 네. 까먹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요. 대충 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건축물을 천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랑 연관이 또 있네요. Structure of Everything 뭐 이런 그쵸. 거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솔직히 철학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브랜딩을 위한 아니, 어떤 끝이 뭐 상업적인 예. 디자인이니까. 예.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데 이제 인간이 자라온 그러니까 누리는 가장 어떤 원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집이라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본인의 철학으로 풀어서 그리고 서양 건물 속에 동양 건물이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어떤 뭐 이민자들이나 그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갭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은 그냥 그림을 많이 그려서라기보다는 많이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책을 또 많이 읽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성숙을 많이 돼야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탐구를. 네, 저는 그런 걸 글을 읽기 전에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언뜻 아직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뭐 좋아하는 책이나 혹은 뭐 영화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영화요. 영화 뭐요? Man from the Earth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지? 캐서방 나오는 거. 예, 니콜라스 케이지. 아니요. 캐서방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서방 닮은 사람인데 캐서방은 아니에요. 맨 프롬 오스 캐서방인데? 아니요. 캐서방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뭔데? 그때 잠깐만, 형이 그리고 비슷한 거 추천해 준 적도 있어요. 서스펙트인가? 서스펙트 아닌데. Man from Us. 우리 지금 검색 바로 고고싱 해봐야죠. 한 남자가 4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 본인이 네. 뭐 부다도 만났고 예. 근데 약간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떤 논란이 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헷갈렸네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케이펙스. 네, 케이펙스. 케빈 스페이스. 네, 나오는 맞아. 거. 예.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케빈 스페이시 나온 케이펙스는 약간 다르긴 한데 맨 프롬 얼스 이거 맞아요. 들어봤어요. 캐서방 나오는 비슷한 게 뭐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건 넘어가도록 하죠.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제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Man From Earth가 가장 The Man From Earth네요. 네, The Man from the Earth. 예. IMDb에서 별점 8점, 10점 만점에 8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예, 네. 여러분 믿어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신기한 게 헐리우드 영화답지 않게 촬영지가 하나예요. 소파에서 그러니까 쉽게 별장 안에서 예, 이야기하는 게 다예요.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잔잔하네. 막 어떤 비주얼적으로 사람을 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4만 년 정도를 4만 년 전부터 살아왔던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료들이 다 이제 교수와 이 주인공 은퇴한 교수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각 자신의 분야의 지식을 근간해서 반박을 해요. 당연히 처음엔 장난인 줄 아는데 갈수록 이 주인공의 어떤 논리가 너무 강하고 맞으니까 이제 그 동료들도 질세라 이제 종교론자는 종교론자대로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대로 그 자기 근간에 본인의 지식의 근간에서 반박을 하는데 주인공이 지지 않고 본인이 경험자라니까 또 다 반박을 해요. 그래요? 그 과정이 재밌어요.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겠다. 그 논리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 재밌어요. 네, 더 스포일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영화 상당히 저는 이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지 못했던 영화긴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봐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화네요. 그러면은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노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네. 좋아하는 노래 혹은 음악 장르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소개 하나 해주시죠. 저는 솔직히 팝을 잘 몰라요. 네. K-팝도 잘 모르고. 뭐죠? 물론 K-팝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어떤 뭐 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K-팝은 모르고 저는 그냥 약간 옛날 노래 좋아해요. 저 학창 시절에 듣던. 소녀시대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소녀시대 비주얼만 걸그룹 좋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걸그룹 비주얼만 좋고 노래는 잘 모르고. 그래요? 뭐 이렇게 토이 이런 애들 좋아해요. 토이? 유희열 씨요? 네, 김현우 이런 분들 좋아해요. 김현우 씨. 아니면은 약간 인디 밴드, 에피토 프로젝트 이런 인디 밴드인가? 하여튼 그런 조용한 노래. 그러면은 그 중에 본인이 이제 또 우리 Beers and Matters 청취자분들에게 뭐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하나. 설경구 씨랑 네. 송윤아 씨 나왔던 영화 두 분을 그게 뭐예요? 사랑을 놓치단가? 그거에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 썩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요? 노래는 좋아요. 왜 아니 근데 짠 일단 한번 하시고. 그런 설경구 씨나 이런 송윤아 씨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홍상수 씨랑 김민희 씨 이런 거 어때요? 너무 민감한 질문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근데 그분들의 로맨스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있잖아요. 사실. 예, 근데 뭐 어쨌든 가정에 있던 분이니까 좋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구례사정 뭐 김민이라는 그분이 뭐 홍상수랑 그분한테 뭐 이렇게 스토킹 당해서 시달렸던 것도 아니고 둘이 좋다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도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넘나들면서 이제 조항록 씨 이제 뉴욕에서 스트럭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이제 조항록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록 씨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Beers and Matters 청취자분들에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그 말씀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 짠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말씀 간단하게 있으세요? 대부분 청취자들 뉴욕이 베이스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 제가 뭐 사실 나중에 한국 가도 할 거고 뭐 중국 가도 할 거고. 제가 네. 뭐 인생 경험이 많이 없어서 형보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도 많이 듣고 동생들한테도 많이 듣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사는 이유고 제가 일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꼭 제가 정말 표현하고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안 하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다는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같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는 그 인맥들을 서로 피해 안 주면서 잘 이해하고 설령 오해가 있으면 서로 잘 풀고 이상한 사람들은 만나지 말고 그리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록 씨 마지막으로 자, 뭐 주변 분들 다 같이 화목하게 잘 지내자라는 뜻을 알고 짠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짠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짠짠짠.